정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말 표현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어제 새벽 2시 40분쯤에 울산 북구에서 이 아산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이 차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예, 영상을 또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심하게 부서진 자동차 안을 살피는데요. 자, 차례차례 한 명씩 이제 부상자들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문짝이라든지, 예, 네. 문짝이라든지 앞에 범퍼들이 심하게 부서져서 이 피해자들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체가 이게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 도로가 있고 제 오른쪽 가드레일입니다. 이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서 있는 승용차인데 이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또 사연이 또 들어있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또 사고 자체도 충격입니다만 지금 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알려지면서 더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강성신 변호사님 누구였습니까? 네, 운전자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이 차 안에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운전자를 포함해서 중학생만 이제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모은 사람도 이제 15세 중학생이었고요. 이 15세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서 이제 5명 가운데 일부는 안전벨트를 맸지만 이제 차에는 1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5살 그 중학생 운전자와 뒷좌석 동승자 등 2명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승용차는 이제 한 중학생의 부모 소유인 걸로 확인이 되어서 굉장한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까요? 물론 운전면허는 없는 거는 누가 봐도 일단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8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동기면허는 16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즉 운전이 미숙하다. 운전을 잘 못하는 거죠. 시동을 갈 줄은 알지만은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음주하기 위해 체열을 측정을 이제 채취를 했죠.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이제 감정을 보낸 상태예요. 물론 중학생이라 그 안에서 뭐 술 냄새가 나거나 다른 건 없었지만 그래도 명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채취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로 김은배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혹시 유족분들이 보면 이게 억장이 무너지고 불쾌하시고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런 수사 매뉴얼상 그런 것까지 이제 조사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이 이 학생들 어쩌다가 이렇게 차를 몰고 저렇게 변을 당했을까요? 네, 이 5명, 차 안에 타고 있던 이 5명의 학생들이 이제 15살 중학생인데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이 5명의 학생이 학교는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 중에서 여학생 3명이요. 지난 27일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했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차 키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산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울산에서 이제 남학생들을 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울산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아산로를 이용해서 동구로 이동하다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글쎄요. 김동철 원장님 사실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망사고가 나서 아유 그냥 이 중학생들이 왜 이렇게 한때 뭐랄까 판단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저도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버지의 키를 들고 나가서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누구나 지금 사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들은 사실 사회적 미성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들이 그냥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 운전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없었었고. 근데 요즘 이제 경기 생활들이 상당히 좋으니까 차가 한 집에 2대씩 있는 집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친숙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에 오르고 타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세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친숙도가 있기 때문에 네. 차를 모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부모님들이나 이제 뭐 그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방 차원의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고를 뉴스파이터가 정말로 왕왕 전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대책이랄까요?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른바 오토라고 하잖아요. 이 자동 변속기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가속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마치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용 차량과 같다는 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열쇠만 부모님한테 걸 가져오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은미 팀장. 그렇다고 이걸 부모님께서 잠 안 자고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또. 아무튼 중3에 문제가 있는데요. 중3병. 그러니까 중학생들 자녀 두신 분들은 차 키를 보관할 때 좀 신중하게 감춰놓으시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게임하고 실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게임 속에서는 쉽지만은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거를 설명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키가 보이면은 학생들이 그걸 가져가 타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차를 움직일 때는 차 키만은 부모님이 아주 신중하게 또 그리고 학생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셔야 저런 사고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중학생 3학년 15살이면요. 임방글 변호사님 다 키운 자식들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어리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배상하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운전을 한 학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이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 다른 학생들도 이 차를 같이 탄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감안이 돼서 많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요. 그 피해 학생 그리고 그 유족들한테는 정말 주변 분에서 많은 용기와 또 격려, 위로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